안녕하세요. 저는 36개월, 7개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돌아가는 육아 속에서 저도 아이들을 더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서 책도 사보고 책 육아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순간 있으셨죠? 책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아이가 책을 도통 안 봐요. 읽어줘도 도망가고 집중도 안 하고 책을 찢어버릴 때도 있어요. 다른 집 애들은 책을 끼고 산다는데 왜 우리 집만 안 되는 거죠? 저도 똑같았어요. 첫째가 24개월이 되던 어느 날 이제 슬슬 책을 좋아해야 할 시기 아닌가 싶어서 정말 작정하고 책을 하루 5권씩 읽어줬어요. 근데 어땠는지 아세요? 읽자마자 도망가고 책을 덮고 장난감부터 찾고 결국 저 혼자 책 읽고 저 혼자 지치더라고요. 책은 무조건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안 통하지?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제가 논문과 책들을 찾아보던 중 정말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똑똑한 내로 자라려면 읽어주는 기술보다 읽기 전에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잘 읽어주는 것보다 책이 아이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책은 중요한 건 알지만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부모들의 고민 해결, 아이의 뇌를 열어주는 부모의 작은 변화, 이 모든 걸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저랑 완전 반대였던 친구가 있어요.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데 그 집 아이는 책을 끼고 살더라고요. 어느 날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실 구석, 장난감 옆, 식탁 옆, 책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집더니 이거 읽어줘 하면서 눈을 반짝이며 달려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웃으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책은 읽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돼. 그 말 듣고 뒤통수를 탁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읽는 시간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지 책과 함께 사는 집을 만들 생각은 안 했구나. 그날 밤 아이 재워놓고 혼자 앉아서 참 많이 울었어요. 나는 오늘 아빠로서 충분했을까? 내 아이는 오늘 나와 함께한 책 읽는 시간이 행복했을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영상,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드릴게요. 아이가 책을 통해 똑똑해지고 무엇보다 책을 통해 엄마, 아빠와 함께한 따뜻한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챕터 1. 똑똑한 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아이 키우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애가 똑똑하게 자랄 수 있을까? 생각 진짜 수도 없이 하게 되죠. 특히 요즘은 유튜브에도 인스타에도 책 많이 익히세요. 조기교육 시작하세요. 이런 얘기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첫째가 2살 넘었을 때부터 하루에 5권씩 책 읽어주기 목표 잡고 책장도 새로 사고 도서관도 등록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는 딱히 반응이 없어요. 애는 책만 보면 도망가고 저는 읽다 말고 한숨 쉬고 그때는 진심으로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컸어요. 책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통해?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걸 그때는 몰랐어요.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 아동발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를 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의 뇌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보다 누구와 어떤 감정 상태에서 상호작용했느냐에 따라 신경회로가 완전히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주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아이가 부모와 얼마나 따뜻하게 연결돼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뇌는 감정이 열어주는 문이에요. MIT의 뇌언어 연구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단어를 배우고 사고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자주 감정을 주고받으며 대화했느냐다. 즉, 부모가 아이와 말을 많이 하느냐보다 그 말을 통해 감정적으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걸 몰랐어요. 전에는 책을 열심히 읽어주면 무조건 효과가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이거 좋아해. 그 순간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책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제가 아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좋았던 거였던 거예요. 책을 읽는 행위보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책은요, 아이에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 순간 아이가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맞추고 그림을 함께 바라보고 대답을 기다려주고 이게 아이의 뇌 회로를 진짜로 연결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뇌는 사랑받는 느낌 안에서 가장 활짝 열립니다.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보다 그 책을 읽는 순간에 부모와의 연결이 얼마나 따뜻했는지가 아이의 뇌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 열쇠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 몇 권 읽었지? 대신 오늘 어떤 기분으로 읽어줬지? 아이랑 눈은 얼마나 마주쳤지? 내 목소리는 따뜻했나?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 권이라도 좋으니까 천천히 감정 담아서 아이와 눈을 맞추며 읽어주세요. 아이네는 그 순간 가장 똑똑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책 육아의 시작입니다. 챕터 2.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책 육아 환경 설정. 아이 키우면서 책 육아 하려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잖아요. 좋은 책 많이 사줘야겠다. 예쁜 책장 하나 들여놔야겠다. 저도 그랬어요. 첫째 돌 지나고 제일 먼저 산 게 책장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책장이 아니고 큰 벽면 가득 책 100권 꽂을 수 있는 아이 전용 책장 딱 설치했죠. 그 책장 꽉 채워놓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도 책 좋아하게 되겠지?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이는 책장 근처도 안 가요. 제가 책을 꺼내면 도망가요. 거실 장난감은 좋아해도 책은 전혀 흥미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날은 책장을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했어요. 그날 저 혼자 앉아서 책장 다시 세우며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때 친구가 알려준 방법 완전 달랐어요.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장이 없어요. 대신 거실 구석구석에 작은 바구니가 몇 개 놓여 있어요. 하나는 소파 옆, 하나는 주방 근처, 또 하나는 아이 방 코너. 그 안에 책이 3권에서 한 5권씩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책들 중에 몇 권은 펼쳐져 있거나 장난감 옆에 놓여 있어요. 책이 마치 인형이나 자동차처럼 놀잇감처럼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아이는 책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꺼내서 혼자서도 보고 이거 읽어줘 하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들고 가더라고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 아동발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책은 물리적 소유보다 노출 빈도와 접근성이 아이의 책 흥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책장을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아이가 자주 가는 곳에 손이 쉽게 닿고 펼쳐져 있고 자주 만지는 상태로 놓여 있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조보다 경험에 반응해요. 책장을 예쁘게 세워놓으면 그건 어른 눈에 뿌듯한 인테리어지만 아이 눈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거실 바닥에 자연스럽게 놓인 책, 장난감 옆에 있는 그림책은 아이에겐 이건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으로 인식돼요. 반대로 거실 바닥에 자연스럽게 놓인 책, 장난감 옆에 있는 그림책은 아이에겐 이건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으로 인식돼요. 이게 차이예요. 책을 학습으로 보느냐, 놀이로 보느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 아이 눈높이에 책을 두세요. 책장은 인테리어용이 아니에요. 아이 손이 닿는 높이, 아이가 앉아서도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놓아주세요. 두 번째, 책을 정리된 상태보다 접근 가능한 상태로 두세요. 굳이 줄 맞춰 세우지 않아도 돼요. 펼쳐서 놔두고 장난감 사이에 끼워 넣고 소파 옆에 자연스럽게 두세요. 세 번째, 자주 가는 곳곳에 작은 책 코너를 만들어 보세요. 주방, 거실, 침대 옆, 화장실까지도 괜찮아요. 바구니 하나, 책 3권에서 한 5권만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책을 함께 쓰세요. 책을 읽기만 하지 말고 책 위에 블록 올리기, 책 덮고 자동차 달리기 같은 놀이와 연결하세요. 책은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반 위에만 올려놓으면 아이 입장에선 그게 자기 거라는 인식조차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건 책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 그게 아이에게는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챕터 3. 읽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표현력입니다. 책을 읽어주는 건 단순히 활자를 소리내어 읽는 일이 아니에요. 아이의 뇌에 감정을 실어 보내는 전달 방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저 포함해서요, 속도에 집중해요. 양에 집중해요. 오늘 5권 읽었나? 다 끝냈다. 잘했네.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죠. 저도 그랬어요. 하루에 5권 읽는 걸 목표로 정해놓고 일 끝나고 밥 먹이고 씻기고 나면 루틴처럼 빠르게 책을 꺼냈어요. 속사포처럼 읽고 중간에 질문하면 조용히 들어봐.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하면서 넘겨버렸어요. 하루 목표는 채웠지만 아이 눈에는 제가 그냥 뭔가를 완수하려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러다 아이가 어느 날부터 책을 넘기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지금 책을 읽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읽고만 있었구나. 친한 지인 중에 정말 아이랑 책 읽는 게 즐거운 놀이인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 하루에 책 1권밖에 안 읽어요. 근데 그 1권을 30분 동안 읽어요. 등장인물마다 목소리를 바꿔서 연기해주고 동물 울음소리도 내고 아이랑 따라해보고 그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보고 싶어서 가져오고 이것도 읽어줘 하면서 반복해요. 책이 공부가 아니라 완벽한 놀잇감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감정도 배우고 언어도 익히고 상상도 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유아의 언어 감각은 문장의 내용보다 부모의 억양, 감정 표현, 목소리 리듬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즉 아이는 어떤 말을 해주느냐보다 어떻게 말해주느냐를 먼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표현력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말투, 억양, 표정, 속도 이 모든 게 뇌에 복합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들이 언어 이해, 공감력, 사고력까지 전두엽과 해마,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동시에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한 문장을 어떤 분위기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뇌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첫 번째, 속도는 줄이고 감정을 더하세요. 빠르게 여러 권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천천히 연기하듯이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세요. 두 번째,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주세요. 이 토끼는 어디로 가는 걸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열린 질문은 아이의 상상력과 언어를 동시에 자극해요. 세 번째,
그림에 손가락을 올리고 표정을 지어주세요. 이 친구 지금 화난 것 같지 않아? 우리 같이 웃어볼까? 책 속 등장인물과 함께 감정놀이 해보는 것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아이에게 문장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뇌를 열어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 줄 읽을 때 아이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내용보다 어떻게 읽어졌는가가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것. 이걸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챕터 4. 책 읽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책 읽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씻었으니까 책 읽고 자야지. 9시니까 책 읽는 시간이다. 저도요, 하루 루틴처럼 딱딱하게 정해서 밥 먹고 정리 다 끝나면 아이 옆에 앉혀놓고 책을 폈어요. 근데 아이 표정이 안 좋아요. 딴짓 하려고 하면 몸을 비틀고 아빠 이거 말고 이거 할래 하고 딴소리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책을 읽어주고 있지만 아이는 지금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아이랑 책을 읽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미 아이는 졸려있고 피곤하고 무언가에 집중할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시간이 됐으니까 책을 꺼냈고 아이는 그걸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점점 책 읽는 시간이 스트레스가 됐어요. 저한테도요, 아이한테도요. 그런데 반대로 책 읽는 걸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든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이를 재우기 직전에 방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와 이불을 같이 덮고 베개에 기대 앉아 자연스럽게 책을 펼쳐요. 그리고 말해요. 오늘은 어떤 책 읽을까? 같이 골라볼까? 이 시간 자체가 하루의 마지막을 엄마와 아빠와 함께 보내는 따뜻한 기억이 된 거예요. 아이도 그걸 너무 좋아해서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책 읽을 시간이야 하면서 먼저 얘기한대요. UCLA의 발달심리학 연구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는 아이의 주의 집중력, 언어 이해력, 감정 조절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책 읽는 상황이 아이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안정적인 경험이냐에 따라 뇌 발달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의 뇌는 감정의 공기를 먼저 느낍니다. 책의 내용보다 먼저 지금 내 주변이 편안한지, 내가 안전한지, 부모가 내 곁에 있는지 이 감정을 통해 뇌의 감정 회로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야 언어와 사고를 담당하는 회로가 작동하는 거예요. 즉, 책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위기에서 읽어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첫 번째, 책 읽는 시간을 스킨십 시간으로 만드세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옆에 꼭 붙어서 이불을 덮고 손을 잡고 등을 토닥이며 읽어주세요. 두 번째, 시간보다 분위기를 먼저 준비하세요. 조명을 조금 어둡게,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도 좋아요. 책을 꺼내기 전에 우리 같이 책 읽자라고 말해주세요. 세 번째, 아이가 책을 고르게 하세요. 이 중에 뭐 읽고 싶어? 오늘은 내가 골라보자.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집중도가 훨씬 높아져요. 책은 내용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기억됩니다. 그날 밤 책 내용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책을 읽어주던 엄마의 팔베개,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 그 조용했던 공기, 이 모든 게 아이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의 장면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챕터 5. 그림책은 아이의 뇌 연결망을 폭발시킨다. 그림책은 유치하다. 그건 오해였어요.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3살인데 글 많은 책으로 넘어가야지. 그림책은 너무 단순하고 유치해서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림 많은 책보다
글 많은 책을 더 자주 꺼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아이가 책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림은 이해했는데 글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슬슬 수준을 올려야지 라는 생각에 그림책을 줄여버렸죠. 지금 돌아보면 그게 가장 아쉬운 실수 중 하나였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그림책은 이미지와 언어,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아이의 전두엽과 해마, 감정 회로를 한꺼번에 자극한다고 합니다. 특히 2세부터 6세 아이의 뇌는 아직 비언어 영역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글자보다 이미지, 표정, 색감, 상황을 통해 사고하고 느끼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즉, 그림책은 아이에게 가장 과학적인 두뇌 발달, 자극 도구인 셈이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림책을 줄이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조금 더 내용 있는 책, 조금 더 정보가 많은 책, 그런 것들만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첫째가 책을 덮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이거 재미없어.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책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책이 아직 그 아이 마음엔 안 들어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시 그림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매일 밤 감정이 담긴 그림책, 상황 설명이 많은 그림책, 말보다 표정과 행동이 중심인 책을 골라서 아이와 대사도 따라 해보고, 이 친구 왜 울고 있을까? 이거 보면 기분이 어때? 하고 감정 질문을 던졌어요. 그 아이는 그림책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상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무슨 감정을 느낄 때 지금 기분이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말로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4살 아이. 그건 그림책의 힘이었어요. 왜 그림책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이미지는 뇌의 우뇌 자극, 창의력과 직관, 감정, 언어는 좌뇌 자극, 논리력, 언어 발달, 감정은 편도체 자극, 공감과 감정 조절, 엄마 아빠의 리액션은 연결망 활성화, 사회성과 신뢰감. 이 4가지가 그림책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실천법으로는 첫 번째, 글이 적은 그림책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같은 책 계속 읽어도 괜찮아요. 아이네는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더 깊이 연결돼요. 두 번째, 감정 대화, 상황 질문을 넣어보세요. 친구 왜 울고 있을까? 너도 이런 적 있어? 감정 언어를 자주 듣는 아이는 자기 감정을 더 잘 설명하고 공감 능력도 높아져요. 세 번째, 책 속 인물과 역할극 해보세요. 우리 이 토끼 목소리로 말해볼까? 같이 웃어볼까? 이 과정이 감정 조절 훈련이자 사회성 훈련이에요. 책장을 넘기며 그림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같이 웃고 눈을 마주치고 이게 뭐야? 어떻게 됐어? 하고 대화하는 이 순간들. 이게 바로 아이 두뇌를 연결시키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아이는 기억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아이의 뇌의 회로는 하나하나 연결되고 있어요. 감정과 언어, 상상과 공감이 자연스럽게 꽃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읽어주는 이 그림책 한 권이 이 아이 마음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책장이 무겁게 느껴지죠? 그러면서도 그 무게만큼 엄청난 걸 우리가 해내고 있는 거예요. 챕터 6. 아이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하라. 책을 고르는 그 순간부터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기 주도성이라는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요, 저는 아이가 고르면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 책 또 골라? 아, 그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이 책이 훨씬 더 좋은데? 이건 내 발달에 도움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고른 책만 읽어줬어요. 좋은 내용, 예쁜 그림, 길이도 적당한 책 위주로. 근데요, 그렇게 골라주는 책은 아이가 진짜로 좋아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받아들일 뿐 그 안에 기대도 즐거움도 주도성도 없었어요. 제 친구는 아이 스스로 고른 책은 무조건 읽어줬어요. 같은 책을 10번을 골라도 또가 아니라 그 책 진짜 재밌나 보다,
같이 읽자. 그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책의 어느 한 구절, 그림 하나에서 아이가 말하고 싶었던 감정, 관심, 세계관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는 도서관에 가도 서점에 가도 책 고르는 게 재밌다. 읽고 싶은 게 많다. 내가 고른 책은 특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이미 책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돼 있었어요. 하버드대 교육심리학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책 선택은 아동의 흥미유지, 집중도, 언어 습득 속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그 순간 아이는 독서의 수동적인 청자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책을 고른다는 건 아이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어떤 책을 반복해서 고른다는 건 그 안에 아이의 감정이 있다는 뜻이고 그 장면, 캐릭터,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허용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존중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독서 교육이에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실천법으로는 첫 번째, 아이가 고른 책 무조건 존중하세요. 같은 책 반복 괜찮아요. 유치한 주제 괜찮아요. 아이의 선택을 존중받는 경험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아이가 책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도서관, 서점, 집, 책장에서도 오늘은 내가 골라볼래? 뭐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이런 말이 아이에게는 자율성의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 아이가 고른 책을 함께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왜 이걸 골랐어?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은 어디였어? 그 질문들이 아이의 뇌에 자기 표현의 회로를 자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고를 때 내가 뭘 좋아하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걸 원하지? 그걸 생각하죠. 아이도 똑같아요. 아직 말은 서툴지만 책을 고르는 그 순간 자기 감정, 자기 관심, 자기 욕구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무시하면 아이의 감정 표현 기회를 잃게 돼요. 그 순간을 인정하면 아이의 내면이 한 뼘 더 자라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책을 많이 익히는 부모보다 아이 마음을 함께 읽어주는 부모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도, 책을 골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듣고 있는가, 그 책 속에서 아이의 눈빛을 보고 있는가. 지금 우리 아이가 이거 읽어줘 하고 들어온 그 책 한 권, 그건 단지 종이와 글자가 아니라 아빠 나 이거 좋아해, 엄마 이거 같이 보고 싶어, 그 마음이 담긴 작고 소중한 초대장이에요. 우리는 그 초대장에 마음으로 응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1부터 6까지 핵심 멘트. 챕터 1, 똑똑한 뇌는 정서적 연결에서 시작된다. 아이의 뇌를 여는 건 정보가 아니라 부모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함께한 감정입니다. 챕터 2, 책은 책장에 꽂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흩뿌려야 한다. 책은 공부가 아니라 놀잇감처럼 아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챕터 3, 읽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부모의 표현력. 하루 한 권이라도 좋아요. 목소리에 감정 담고 함께 웃으며 읽는 게 아이의 뇌를 깨웁니다. 챕터 4, 책 읽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책 읽는 분위기. 책을 읽는 그 순간이 아이에게는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챕터 5, 그림책은 아이의 뇌를 폭발적으로 자극한다. 단순한 그림 속에 아이의 상상력, 공감력, 감정 언어가 함께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6, 책은 부모가 골라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선택하게 하라. 아이가 고른 책 한 권에 아빠 나 이거 좋아해 라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책 읽어주기는 단순한 하루 일과가 아닙니다. 이건 아이의 평생을 바꾸는 감정의 씨앗이고 평생 기억될 따뜻한 장면이에요. 오늘 읽어준 책의 내용은 아이가 내일이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책을 읽어주던 엄마의 팔베개, 아빠의 눈빛, 내 옆에서 나직이 들려오는 목소리, 이건 아이의 마음속에 사랑받던 기억으로 평생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 눈빛 하나, 손잡아주는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아이의 인생에 평생 가는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누구보다 멋진 부모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책 기억하시나요? 아이와 책 읽으며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